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생 이론 채널의 양희원 교수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모두는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또 이렇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새해가 시작됐다고 해서 어려웠던 그 상황들이 갑작스럽게 바뀌지는 않겠죠. 하지만 더 나은 내일의 꿈과 희망마저 잃어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나날일수록 우리는 새로운 꿈과 비전 그리고 목표를 가져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해 첫 방송으로 성공의 3% 법칙, 성공의 3% 법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의 법칙은요, 삶의 목표와 성공과의 연관성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고전처럼 알려져 있는 그런 법칙입니다. 1953년이었습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서는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이 연구조사에서의 질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대답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글로 써놓은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목표를 그리고 계획을 글로 써놓은 것이 있습니까? 자, 이 질문에 당시 예일대학교의 졸업생 가운데 단 3%가요. 자, 3%가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글로 써놓았다고 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97%는 그저 뭐 생각만 했거나 아니면 아예 목표가 없는 그런 경우였겠죠. 자, 예일대학교 연구조사팀은 20년이 지나서 1973년에 이 질문에 답을 했던 그 졸업생들의 경제적인 부유함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졸업할 당시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써놓았다고 했던 그 3%의 졸업생들이 나머지 97%의 졸업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3%의 법칙이 나오게 되었죠. 자, 이 연구 결과 너무 이렇게 과장된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이 3%의 법칙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하기 위한 다른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1979년에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에서 실시했던 연구입니다. 아주 흥미롭게도요, 이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도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경영대학원 졸업생 중에 3%만이 자신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글로 적어 놓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글로 기록했던 3%는 나머지 97%보다 무려 평균 10배, 자, 평균 10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하는 결과였습니다. 목표를 글로 적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그 수입의 차이가 무려 10배였습니다. 정말이지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자, 글로 쓴 목표들은요, 마치 자신이 자신과 어떤 계약을 맺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스스로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하게 되는 셈이죠. 자, 우리가 약속을 하면요,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목표들이 글로 쓰여지게 되면 그 목표들이 우리에게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되죠. 우리 삶의 일부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우리 잠재의식에서도요, 글로 적어 놓은 목표들은 중요한 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해서 하여금 더 많은 주의와 또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주죠. 자,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글로 적는 것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상대적인 중요성에 따라 1번 무엇, 2번 무엇, 3번 무엇 이렇게 글로 적어 놓으면요, 그 일들을 성취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저는 주로 포스트잇이나 이런 간단한 메모지에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을 적어서 실행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지에 또 포스트잇에 이렇게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을 적어 놓는 것을 영어로는요, to-do list라고 부릅니다. to-do list, 해야 할 목록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적어 놓은 메모는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컴퓨터 화면이나 아니면 책상 위에 아니면 거울 같은 곳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 집에 갔더니만요, 화장실에 볼일을 보면서도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붙여 놓으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떤 꿈들을 꾸고 계십니까? 새 계획들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시죠?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또 신앙이 계신 분들이라면요, 어떤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십니까? 자, 새해에는 그러한 꿈들, 또 계획들, 목표들, 또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글로 적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종이에 적는 방법 너무 구식입니까? 그러면요, 타이핑을 해서 출력하셔서요, 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놓으면 되겠죠. 아니면요, 좀 더 신식으로 여러분들 혹시 페이스북이 있다든지 블로그가 있다든지 아니면 카톡에 친구들에게 자신의 목표들을 적어서 올려놓으시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보게 되니까 더 성실하게, 더 책임감 있게 노력을 하게 되겠죠.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요, 가진 목표들을 머릿속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꼭 글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좋은 생각과 목표들을 가지는 것은 씨를 뿌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들과 계획들을 글로 적어 놓으면요, 물을 주고 그름을 주는 그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풍성한 결실, 풍성한 결과를 위해 참으로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지침이 나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포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글로 적고 바라보는 것의 위력은 이렇게 성경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위한 계획, 목표, 그리고 삶의 아름다운 소망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자, 이번에는 그것들을 글자로 표현해보고 그 실현 가능성들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 이론 채널의 양희은 교수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또 사오망의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